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년 만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천만 원이 필요해. 내가 그깟 6천만 원이 없다고? 맞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차남 강민혁. 500억의 유산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때는 2년 전 강남 한복판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클럽 아레나의 VIP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혁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35살 대성그룹 차남. 오늘도 술에 취한 채였습니다. 민혁아, 오늘은 이만 가자. 너 내일 아침 회의 있잖아. 대학 동기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의? 그딴 거 안 나가도 돼. 어차피 형이 다 알아서 하는데. 민혁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대리는 불러야지. 알았어, 알았어. 대리 부른다고. 민혁은 휴대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30분 후 민혁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님, 주소가 청담동 맞으시죠? 네.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비가 꽤 오네요. 대리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으악! 대리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꽈광! 차가 인도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런! 대리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혁도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빗속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 정신 차려. 민혁은 당황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청담동 사거리입니다. 교통사고요. 사람이 다쳤어요. 민혁은 쓰러진 여성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성은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여성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민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대리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도 경상을 입어 옆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 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머리에 타박상이 있고 왼쪽 팔에 염자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이네요.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분이 시각장애 1급이십니다.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누군가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요? 네. 차트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민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변호사 불러서 합의금 처리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게 늘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인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민혁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여성이 깨어났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입니다. 어젯밤의 사고가
사고. 서연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많이 다쳤나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럼 출근은요? 출근이요? 네. 전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오늘 출근 못하면.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몸 회복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이번 달 병원비를. 서연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혁은 그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랑 치료비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어젯밤 차 주인입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민수 씨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비 오는 날엔 더 조심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은 제 쪽에.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원래 안 보이거든요. 비 오는 날엔 소리도 잘 안 들려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제야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서연이요. 32이에요. 서연 씨, 민수 씨는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큰 사고 아니어서.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아빠, 괜찮니? 어디 많이 다쳤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큰 부상 아니래요. 큰 부상이 아니긴. 머리에서 피가 났다며. 노인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노인이 민혁을 쏘아봤습니다. 저는 차주인입니다. 차주인?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우리 딸이 왜 이 지경이 된 거요? 죄송합니다. 어젯밤 빗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차가 미끄러져서. 오토바이? 그럼 오토바이 기사 잘못 아니요? 그건 아빠.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조심 안 해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서연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비 오는 날 더 조심했어야죠. 민수 씨가 밤새 여기 있으면서 저 지켜봐 주셨어요. 노인은 민혁을 다시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비랑 치료비, 휴업 손해까지 다 보상하겠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소. 일단 고맙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저예요. 아, 민수 씨. 또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한대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서연이 자신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찾아오는 민혁을 서연도 어느샌가부터 편하게 대했습니다.
민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무역회사 다녀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뭐, 할만해요. 서연 씨는 복지관에서 어떤 일 하세요? 안마사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5살 때부터니까. 벌써 7년째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아니요. 전 이 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민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서연은 볼 수 없었지만, 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퇴근하시면 제가 아버지 어깨에 주물러 드렸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손은 금손이야 하시면서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도 더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마 자격증 따고 경락 공부하고. 대단하네요. 민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하긴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민혁은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퇴원 날 민혁은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평구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 조심해요. 민혁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눈 감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서연이 능숙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원룸이었습니다. 좁지만 저희 아버지랑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방 현장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세요. 그렇군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민수 씨도 더 안 오셔도 돼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 가끔 들러도 될까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 씨 휴유증 없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원하신다면요. 그날부터 민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대성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를 올렸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민혁아,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잘 봤어. 형 민우가 말했습니다. 네. 근데 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별일 없는데. 민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후 민혁은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복지관 앞에서 서연이 퇴근하는 모습만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몰랐지만 퇴근하면 복지관 앞에서 서연을 보는 것이 퇴근 후 일상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쌤 수고했어. 내일 보자고.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봬요. 서연은 퇴근 인사를 한 후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서연이 앞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민수 씨? 민수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회사 강남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묻어났습니다. 구해준 사람인데 그만 놀리시죠.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저녁 먹을래요? 넘어지는 거 잡아주셨으니까 제가 저녁 살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작은 분식집에 갔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네.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제가 못 보니까 늘 자리까지 안내해 주시고. 사장님,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주세요. 서연이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서연이 왔네. 옆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남자친구야?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서연을 자주 찾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저나 민수 씨 목소리 들으니까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요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좀 바빴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안마해 드릴까요? 네. 어깨 많이 뭉쳤을 것 같은데요. 제 직업이 안마사인데 한번 받아보세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질게요. 서연의 손이 민혁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와, 진짜 돌처럼 굳었네요. 그래요? 이거 제대로 풀어드려야겠는데요? 서연의 손길이 민혁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민혁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위로, 그리고 그리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왜요? 그냥요. 매일 저 찾아와 주시고 밥도 같이 먹어주시고 고마워요. 민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서연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한테 고맙다고 하다니. 민혁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이제 매일 서연을 만났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날씨 좋아요? 네. 서연 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에요. 농담도. 그럼 산책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혁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벤치 있어요. 앉을까요? 좋아요.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람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응? 민수 씨는 왜 매일 저를 찾아오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좋아하세요? 민혁은 당황한 듯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저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서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전. 민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아버지시다. 잠깐만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빠. 응, 괜찮아. 걱정 마. 응, 알았어. 전화를 끄는 서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아버지 서울 올라오신대요. 그때 인사드릴까요? 저를요? 네. 아버지한테 민수 씨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민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을 만난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혁과 서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수 씨, 응?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궁금한 거요? 네. 다들 처음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언제부터 못 봤는지, 어떻게 혼자 생활하는지. 근데 민수 씨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 그냥 실례일 것 같아서요. 실례 아니에요. 저 시각장애인인 거 숨기고 사는 것도 아닌데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게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집에서는 물건 위치 다 외워놨고, 길도 익숙한 곳만 다니고, 또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오시고요. 그래도, 가끔 새로운 곳 갈 때는 좀 무섭긴 해요. 길 잃을까봐. 그럴 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만요.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겉으론 약해 보이는데 강한 사람이네요. 서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민혁은 자신이 서연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다른 세계는 점점 압박해왔습니다. 민혁아,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비워놔. 어머니 박소희가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윤 회장 댁에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 지아 양도 오고. 엄마, 전 그런 자리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뭐? 야, 이게 몇 번째야? 내가 싫다고 안 되는 거라니까. 전 윤지아 씨한테 관심 없어요. 관심 없긴. 두 집안이 다 합의한 건데 내 맘대로 어떻게 해? 다음 주엔 꼭 나와. 알았지?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민우도 압박했습니다. 야, 민혁아. 너 왜 그래? 윤지아 괜찮은 애잖아. 그럼 형이 하던가. 야, 이 새끼야. 장난하냐? 대신 결혼해 줄 거 아니면 방해하지 마. 아니, 이유가 뭔데? 혹시 다른 여자 있어? 민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 정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없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혁은 윤 회장 댁 약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룸. 양가 부모님과 윤지아,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군, 오랜만이네요. 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혁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혁아, 지아 양 옆에 앉아라. 아버지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마지못해 윤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윤지아가 속삭였습니다. 응. 오늘 약혼 날짜 정하는 거 알죠? 저는 가을이 좋은데 오빠는? 나 이 결혼하기 싫어. 윤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끼리 다 정한 건데. 나는 동의 안 했어. 오빠, 아버지,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저 윤지아 씨랑 결혼 안 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차남,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가자. 지금 당장. 식당 복도.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이야? 아버지, 전 정말 못합니다. 이유가 뭐야? 윤지아가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결혼에 사랑이 무슨 상관이야? 이건 사업이야. 두 집안의 합병이라고. 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너 혹시... 아버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지?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있구나. 누구야? 아버지가 민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집안 망신시킬 거야?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당장 그 여자 누군지 말해. 싫어요. 민혁은 처음으로 아버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제가 선택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탁! 아버지의 손이 민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해라. 유산 한 푼도 없어. 회사도 나가. 그러세요. 민혁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 11시 민혁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나예요. 민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무슨 일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알았어요. 집 앞 공원으로 와요. 30분 후 민혁은 공원 벤치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 여기요. 서연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연 씨, 네, 나 서연 씨 좋아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너무 갑자기죠?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내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민수 씨 얼굴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짐이 될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민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한테 서연 씨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살게 해준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인생. 근데 서연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 서연 씨도 나 좋아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민혁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과 서연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서연이가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매일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무슨 걱정 있죠?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어깨 좀 풀어드릴게요. 이리 앉아요. 서연의 손이 민혁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민수 씨, 응? 저 요즘 엄청 행복해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민혁은 기쁨과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똑같은 일상이었거든요. 일하고 집 가고 자고. 근데 요즘은 민수 씨 만날 생각에 퇴근 시간이 기다려져요. 복지관 선생님들도 표정이 달라졌다고 놀리는 거 있죠. 내 얼굴이 못생겼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서연이 웃으며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런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혁은 서연과 인사동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커피 냄새 좋은데요? 뭐예요? 로스팅하는 카페야. 들어가 볼까? 좋아요. 두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아였습니다. 민혁아, 여기서 뭐해? 윤지아가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이 사람 누구야? 윤지아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아, 그냥 친구야. 친구? 윤지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저기 가서, 지금 해야지. 윤지아가 민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 씨?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민혁은 서연을 카페 안에 앉혀놓고 윤지아를 따라갔습니다. 카페 밖 골목길. 야, 저 여자 누구야? 윤지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친구라니까. 친구? 거짓말하지 마. 손잡고 있었잖아. 그건, 야, 설마 저 여자 때문에 나랑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윤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야, 진정해. 진정?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저 여자랑 당장 헤어져. 그건 못해. 뭐? 나 서연이 좋아. 진심으로. 윤지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그 여자가 내 진짜 정체 알면 어떻게 나올지. 지아야. 하지만 윤지아는 이미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카페 안. 윤지아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아예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이에요.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는 민혁이랑 어떻게 아세요? 민혁이요? 전 민수 씨만 아는데요. 아, 민수? 윤지아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이름은 강민혁이에요. 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야. 민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혁이는 대성그룹 차남이에요. 재벌이죠. 모르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도 거짓말이고 직업도 거짓말이었어요. 다 속인 거예요. 그만해.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나는 당신 이름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성그룹 차남이었어요? 미안해.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거짓말한 거예요?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요? 재미있었어요? 못 보는 사람 한 명 속이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당신을 믿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도,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다 믿었어요. 서연아. 근데 당신은 다 거짓말이었네요. 서연이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서연아. 민혁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서연은 지팡이를 짚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만족했어? 윤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지? 내가 저런 여자랑 사귀는 게 말이 돼? 민혁은 서연을 쫓아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민수 씨는 거짓말이었고 강민혁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목소리로 믿어요. 근데 당신은 그 믿음마저 속인 거예요. 나 진심이었어.
너 좋아하는 건 진심이었어. 진심이면 왜 거짓말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면 솔직해야죠.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서연아, 가요. 다신 저 찾지 마세요.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을 형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갔다 와? 너 그 여자 만나고 온 거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혁. 정신 차려. 아버지 진짜 화나셨어. 이러다 쫓겨난다고. 상관없어. 뭐? 쫓겨나도 상관없어. 나 서연이 없으면 못 살아. 너 미쳤구나.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민혁은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 나 35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적 없어. 이번엔 내가 선택하고 싶어.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을 되찾겠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매일 복지관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떡볶이 사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문 앞에 봉투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째, 2주일째, 한 달째. 민혁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날씨 좋아. 봄이 왔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 없으니까 봄도 의미 없네. 민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복지관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최만석이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여기 있나? 아버님. 민혁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매일 온다면서? 최만석은 민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앉게. 네. 앉으라고. 민혁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최만석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딸 말이야. 최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못 봤어. 아내는 그 애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서연이가 10살 때 세상 떠났지. 민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 혼자 키웠네. 건설 현장 떠돌면서 딸 하나 잘 키우고 싶었어. 최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앤 안 보이는데도 밝게 자랐어. 한 번도 투정 안 부리고 아빠 힘들까봐 혼자서 다 해내려고 애쓰고. 근데 자네가 나타나고 나서 달라졌더군. 처음으로 웃는 소리가 들렸어. 민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마웠네. 우리 딸을 웃게 해줘서. 근데 최만석이 민혁을 봤습니다. 자네는 거짓말을 했어. 그 애한테 가장 중요한 걸 속였지. 죄송합니다. 그 애가 사흘 동안 울었네. 밥도 안 먹고. 최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애가 우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나? 난 그저 문 앞에 앉아서 같이 울었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30년 전 대성그룹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기억하나? 자넨 그때 어렸을 테니까 모르겠군. 내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고 회사는 날 내쫓았지.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공장 안전수칙 안 지킨 내 잘못이다. 알아서 해라. 그게 다였어. 죄송합니다. 자네가 사과할 건 아니지. 근데 말이야. 최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자네 아버지랑 똑같은 줄 알았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장난감인 줄. 근데 2달 동안 자네가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것 같더군. 최만석이 민혁을 봤습니다. 우리 딸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 증명해 보이게. 자네가 진짜로 달라졌다는 걸.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딸 또 울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최만석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증명하라. 다음 날 민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작성해 주세요. 강민혁 씨, 이건 대성그룹 지분 3%입니다. 시가로 약 500억 원이에요.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혁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강민혁. 35년간 자신을 규정했던 그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뭐야? 강태준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 썼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뭘 버리는지 알아? 압니다. 그래도 할 거야? 그 장애인 여자 때문에? 민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전 35년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회사 가라면 갔습니다. 결혼하라면 할 뻔했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 선택? 그 선택이 내 인생 망치는 건데 망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너. 아버지가 민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나가. 회사도 나가고 이 집에서도 나가.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민혁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형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한 거야? 응, 미쳤어. 너 진짜 미쳤어. 민우가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500억을 버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형, 난 그 여자 하나면 돼. 너 후회할 거야. 안 해. 민혁은 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 민혁은 돌아섰습니다. 아, 강민혁? 민우가 소리쳤지만 민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집을 나왔습니다. 35년을 살았던 대치동 저택. 하지만 한 번도 따뜻하다고 느낀 적 없는 집이었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서연이 준 손수건. 이제 시작이구나. 민혁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은평구역 앞. 민혁은 거리를 걸으며 월세 팻말이 붙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낡은 3층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월세방 있나요? 슈퍼 주인 할머니가 민혁을 봤습니다. 3층에 하나 비었는데 한 달에 관리비 포함 30만 원이야. 한번 볼게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 3층.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이랑 부엌은 있어. 보일러도 되고. 어때? 좋네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사는 언제라고? 가능한 빨리 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 청소해 둘 테니 내일 들어와. 계약서도 내일 쓰자고. 다음 날 민혁은 짐을 옮겼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서연이 준 손수건. 여기가 내 집이구나. 민혁은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도 집도 오래됐지만 왠지 모르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무역 실무자 모집 마이너스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작은 무역 회사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간단한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고려대 경영학과 경력 한중무역 주식회사 마이너스 무역 실무 3년 특기 중국어 영어 가능. 한중무역은 민혁이 대성그룹 시절 거래했던 협력사였습니다. 이미 2년 전 폐업한 회사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적었습니다. 이틀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혁 씨, 한중무역에서 일하셨다고요? 40대 후반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 폐업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실무 경험은 있는 거네요? 네. 수출입 서류 작성이랑 바이어 미팅 경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요. 직원 5명. 월급도 180만 원밖에 못 줍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월요일 아침 8시. 민혁은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강민혁입니다. 아, 신입. 왔어? 30대 여자 과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나는 김소라 과장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잘 부탁드립니다. 민혁 씨, 일단 커피 좀 사올래? 우리 아메리카노. 사장님은 핫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민혁은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35세의 심부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김소라 과장이 서류 더미를 민혁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혁 씨, 이거 좀 정리해줘. 3년치 수출입 서류인데 뒤죽박죽이야. 알겠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 국가, 품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체계가 없네. 민혁은 서류를 국가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익힌 노하우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민혁 씨, 퇴근 시간인데 아직도 해? 김소라 과장이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벌써? 과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3년치 서류가 다 정리됐잖아. 그냥 항목별로 나눴어요. 그냥이 아니야. 우리가 3년 동안 못 찾던 중국 바이어 계약서도 여기 있네. 과장이 흥분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민혁 씨가 서류 정리 다 했어요. 하루 만에. 사장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꼼꼼하네. 민혁 씨,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민혁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민혁 씨, 내일부터 중국 바이어 미팅 자료 좀 도와줘. 다음 주에 큰 미팅 있거든.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빈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가구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 작업했습니다. 중국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가격 전략.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혁 씨,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네. 시장 분석이 정말 디테일한데?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사장이 민혁을 다시 봤습니다. 민혁 씨,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좋아.
그럼 이번 미팅 같이 가자. 내가 프레젠테이션 해봐. 제가요? 응. 자신 있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바이어 미팅. 민혁은 준비한 자료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유창한 중국어 덕분에 바이어들은 만족하였고, 미팅이 끝난 후 바이어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계약 성사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혁 씨,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계약이야. 감사합니다. 이번 달 보너스 기대해도 되겠어. 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재벌 2세 타이틀이 아닌 강민혁 혼자서요. 퇴근 후 민혁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서연도 민혁의 목소리를 듣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혁 씨 목소리가 기분 좋아 보여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 성사됐어. 정말요? 응. 처음으로 내 능력으로 따냈어. 민혁이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서연아. 네. 나 이제 증명한 것 같아. 내가 달라졌다는 거. 아버지한테도 꼭 보여줄 거야. 힘들 땐 언제든 말해줘요. 일은 도와줄 수 없지만 어깨는 언제든 빌려줄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혁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은평구 다세대 주택. 민혁은 좁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라곤 해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민혁의 실력은 이미 회사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이번 일본 바이어 미팅 자료 정말 좋던데요. 계약 거의 확정이래요. 김소라 과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긴요. 민혁 씨 덕분에 우리 회사 올해 실적 작년 대비 2배예요. 사장도 민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혁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서연과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민혁 씨, 서연이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오늘 뭐 먹을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좋아. 가자. 두 사람은 단골이 된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두 사람 얼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오늘도 떡볶이 2인분? 네.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혁 씨,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민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요즘 진짜 편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글쎄,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기분이랄까?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뿌듯해.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 씨 행복하니까 저도 좋아요. 너도 행복해? 네, 많이요. 민혁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혁은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혁 씨 대단해요. 입사 1년 만에 과장이라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실력이죠. 민혁도 조금씩 돈을 모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서연과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응?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민혁 씨는 저랑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혁 씨는 미래가 밝은 사람인데
제가 잡아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서연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서연아, 네,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하자. 나랑. 민혁 씨.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민혁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민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망나니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서연아, 난 너랑 평생 살고 싶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얼굴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 너 만나고 그렇게 평범하게 너랑 늙어가고 싶어.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혁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네. 좋아요. 민혁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14일, 민혁과 서연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만 불러 조촐하게 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민혁과 서연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만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자식, 결국 해냈네. 우리 딸 평생 지켜주겠다더니. 신랑 강민혁 씨, 신부 이서연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부 이서연 씨, 신랑 강민혁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입맞춤해도 좋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안고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혼집은 작지만 둘이서 살기 좋은 빌라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 방 안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응, 우리 집. 좁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좁긴요. 충분히 넓은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1년 차가 되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냄새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 뭐야? 여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겠다.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단골 손님 생겼어. 할머니신데 내 손길이 아주 좋대. 우리 서연이 손 진짜 좋아. 인정해. 에이, 그런 거 아닌데.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민혁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이서연 보호자 되시나요? 각막 이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식이요? 각막 기증자가 나왔는데 이서연 씨가 선천적 장애이긴 하지만 검사에서 부합할 경우 각막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서연이 눈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확률이 높진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네, 일정 관련해서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볼 수 있다고? 그날 밤 민혁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병원에서 연락 왔어. 각막 기증자가 나왔대.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응. 검사에서 맞으면 수술 가능하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각막 이식 수술비가 얼만데? 돈이 얼마든 상관없어. 무조건 수술할 거야. 민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세상 보는 거 보고 싶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혁 씨, 좋은 소식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각막 이식이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은 70% 정도로 보입니다. 정말요? 네. 수술하시겠습니까?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비는 얼마든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총 6천만 원입니다. 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6천만 원. 지금 가진 돈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저축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은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혁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물류센터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월급을 합쳐도 수술비로는 택도 없었고 대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내렸습니다. 형, 1년 만이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누구야? 결혼하다고 집 나간 동생 아니야. 민우의 말은 날카로워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사냐? 연락도 없던 놈이 무슨 일이야?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아내 수술비야. 각막 이식 수술인데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 이번에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민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야, 강민혁. 왜? 너 진짜 1년 만에 전화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냐?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맨날 편하게 돈 쓰다가 직접 벌어보려니까 힘들지? 얼만데? 6천만 원.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집. 나 지금 간다. 거기 있어. 형, 괜찮아. 계좌로 보내줘도. 시끄러. 1년 만에 동생 얼굴도 못 보냐? 주소 문자로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우는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너 뭐 이렇게 됐어? 뭐 어쩌다 보니. 결혼한다고 뻥뻥 소리치고 나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민우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왜 이렇게 많아? 너 뭐 했어? 돈 벌려고 일했지. 너 뭐 막노동하냐? 대리운전이랑 물류센터. 잠깐 한 거야.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강민혁.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민혁을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갚을 필요는 없고 대신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봐. 병원이라니? 췌장암이야. 한 달 전에 입원하셨어. 뭐? 민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내가 민혁이를 너무 내 틀 안에 가뒀다고. 미안하다고. 민우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강민혁. 아버지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이만하면 됐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서연 씨 인정할 거야. 이만하면 들어와. 형, 시간 날 때 아버지 보러 가. 시간 많지 않으셔. 민우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민혁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있는 안과가 아닌 안병동으로 903호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강태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혁이냐? 아버지. 민혁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고얀 놈어찌 한 번을 연락이 없어? 죄송해요. 강태준은 한참을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민혁아. 아버지가 너를 너무 내 생각대로만 키우려고 했어.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물어봤지. 아버지, 민혁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며느리 수술 끝나면 같이 놀러와. 민혁은 아버지의 말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나쁜 놈, 그렇게 나가서는 연을 끊으려고 했어? 어떻게 한 번을 연락이 없어? 당연히 허락 안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뭐 우리라고 다르겠니? 수술 잘 끝내라고 전해주려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혁은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민혁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호자분? 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혁은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서연 씨,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보여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아빠 얼굴이 보여요. 최만석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고생했다, 고생했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혁 씨? 32년 만에 처음 본 남편의 얼굴. 당신, 이렇게 생겼었구나. 서연이 민혁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위었어? 손에 이건 뭐예요? 물집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 씨,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일은 무슨. 민혁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내가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로 됐어. 일주일 후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수님 수술은 잘 끝났어. 형 덕분에 잘 끝났어. 고마워. 엄마한테도 인사 한번 드리러 와야지. 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 괜찮을까? 당연히 와야지. 어머니가 언제까지 너 때문에 울어야겠냐? 알겠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주말 대치동 저택 앞. 민혁은 차에서 내리기 전 한참을 집을 바라봤습니다. 민혁 씨, 긴장돼? 서연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보다는 서연이가 더 걱정이야. 혹시라도 어머니가 안 좋은 말하면 바로 나올 거야. 걱정 마. 민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현관문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아. 어머니 박소희였습니다. 어머니. 박소희는 한참을 민혁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식아. 1년 만이구나. 왜 이렇게 야위었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얼른 들어와. 밖에 추워. 박소희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갔습니다. 제 아내 이서연이에요.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서연입니다. 그동안 인사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때문이지 뭐. 수술 잘 됐다고 들었다. 불편한 곳은 없니?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희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와. 형도 안에 있어. 민우가 민혁을 보자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형? 민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박소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형수님, 수술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민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서연이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민우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형수님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무표정하고 무거워 보였는데 서연 씨 만나고부터는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도 민혁 씨 만나고 더 행복해졌어요. 덕분에 이렇게 눈도 보이고요. 서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박소희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 마셔봐. 우리 집 대추차인데 눈에 좋다 해서 한번 준비해봤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아주 오랫동안 나누었다. 저녁 식사 후 민우가 민혁이 어머니와 얘기하는 틈을 타 서연을 불렀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민우는 서연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형수님, 민혁이가 형수님 수술비 마련하려고 한 달 동안 밤마다 대리운전했어요. 주말엔 물류센터 야간 알바도 했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던 녀석이에요. 알바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형수님 수술비 마련하려고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나가면서도 매일 밤 일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몰랐어요. 저 녀석은 원래 힘든 거 내색 잘 안 해요. 그만큼 형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민우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님도 우리 동생 평생 아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약속드려요. 민혁 씨가 저 아껴주는 만큼 저도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오늘 밤 대화는 저희만의 비밀입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고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셨기에 민혁은 다음 날 오후 서연과 함께 안병동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강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연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이서연입니다. 내가 내 며느리구나. 가까이 오거라. 서연이 침대 옆에 앉자 강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아가. 강태준이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아. 네,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며느리 눈빛 보니까 알겠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아버지. 며느리. 네, 아버님. 우리 민혁이 잘 부탁하네. 내가 못해준 사랑, 며느리가 채워주게나. 네, 아버님. 얼른 쾌차하세요. 강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2년 후 민혁은 자신의 무역회사 민서 트레이딩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만 민혁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3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민혁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발인 후 민우가 민혁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거야.
편지였습니다. 미녀가 더 일찍 너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의 인생을 살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혁은 편지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민혁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민혁이 뒤에서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응?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우리. 창밖으로 가을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진짜 사랑, 진짜 가족, 진짜 행복,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